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3 여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그간 정말 많은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늘 청취해 왔었거든요. 이 채널에 내 사연이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놀랄 놀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을 오래전부터 미리 해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출산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남편이랑은 맞벌이로 지내고 있고 각자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처지인지라 월급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못합니다. 그래도 혼자서 벌어오는 것보다는 둘이서 벌어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선 최대한 오래도록 다녀볼 생각으로 조용히 일만 하며 살고 있네요. 남편이랑은 성격 차이가 그냥 보통 정도였어요. 원수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걸 트집 잡아서 이혼까지 하자니 애매하다 싶을 만한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남편을 향한 화가 늘 잠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싸우지 않는 이상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주로 참는 편에 속했고 제가 참아내면 어느 정도 하루가 정상적으로 굴러갔으니까요. 서두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도 혼자서만 옷을 입고 혼자서만 신발까지 신고서는 어느샌가 혼자 현관까지 나가선 재촉을 하곤 했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말이죠. 아이랑 같이 나가는 외출이니까 밖에서 아이에게 필요할까 싶어 챙긴 물건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것들조차 빨리 챙겨 나오질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몇 번 상처도 받고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다가 현관 앞에서부터 기분이 잡쳐져 하루 종일 우울했던 날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외출을 하면 당연히 남편은 시작부터 화를 내게 만들었다며 제 탓을 시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화해를 해보려 하다가 또 혼자 화를 냈다가 아주 지 마음대로 성질을 부렸다 참는 재주가 기가 막힌 놈이었죠. 옆에서 저는 그런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다가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저를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질만 급해서 뭐가 좀 답답하거나 늦어지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는 성격. 그거 정말 뜯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화를 내도 또 그러지 말라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려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가에 대해서 와이프로서 한참을 고민하고 지켜본 끝에 알아냈죠. 그건 바로 피주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를 복불복 해놓은 것처럼 아주 똑같았어요. 성질을 아무 때나 부리고 성격만 급해서는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 개떡 같은 성격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시댁에 가면 남편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가면서 그 나이가 되도록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처음엔 며느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른다거나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고함을 치며 어필하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습니다. 뭐 저런 교양 따윈 밥 말아먹은 아저씨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편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그런 식구 앞에서 기존의 식구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게 정상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시아버지라는 걸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당하고 상처받던 시어머니가 조금은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평생 저런 남편 옆에서 소리나 질림당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속이 정말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보이는 자잘한 성질 부림도 충분히 저한텐 상처를 줄 만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보다 더한 성질을 부려가며 시어머니를 닥달해 대는 시아버지를 보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을 상처는 내 것보다 훨 클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어머님을 제가 보듬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왕이면 성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머님이랑 둘이서 따로 자주 만나 조용히 힐링을 하는 시간도 갖고 서로의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힘든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며 스트레스라도 풀고자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남들 앞에서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시아버지 흉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쉽게 뱉어내기란 어려운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누구보다 승질을 부리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아실 테니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생각은 단박에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랑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가 성질도 막상 막하였거든요. 시아버지 성격이 드센 걸 남편이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역한 걸로는 시어머니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아주 집안 자체의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으로는 으뜸이었죠. 시아버지가 주로 성질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봐왔어서 어머니께도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셨고 아버님이 빨리빨리 하라며 뭔가를 재촉할 때에도 한숨만 쉬시며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시길래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분이시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할 분이 아니었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맞장구만 치지 않으셨을 뿐 뒤에서는 호박씨를 연락에 까시면서 더한 성질 부림을 하는 분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얼굴에 양면을 지닌 동정과도 같은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아버님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한 번은 퇴근길에 어머님만 따로 불러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힘들 시기에 답답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사람이 없을 만한 동네 식당으로 데려다가 같이 한정식 한 끼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오면서부터 귀찮은데 불러냈다며 궁시렁궁시렁거리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웬 후줄근한 식당에 데려와서는 돈 아끼려 한다면서 제 지갑 사정형을 갑자기 보시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한테 돈 아끼려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 데려왔다는 소리를 하며 제 월급을 까내리신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불러낸 며느리 앞에서 중소기업 다니느라 월급이 적을 거라는 흉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어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입 밖으로 말을 필터링 없이 계속 뱉어내셨어요.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지 왜 이런 후줄근한 곳에 와서 한 끼를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간 나한테서 평생 예쁨 못 받아. 라고 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순진하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는 이런 말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구나 싶어 말입니다.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신지라 여태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우쳤죠.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 눈에도 슬슬 달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듣고 계시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꼭 입을 중얼거리면서 무음으로 쌍욕도 자주 뱉어내셨고요.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시아버지를 밖에 세워두고서는 일부러 옷 정리를 한다거나 화장대 정리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더 열불나게 만들려는 꼼수도 부리는 걸 포착했었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 시아버지께 맞대응을 하면서 소소한 복수를 감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며느리인 저랑도 서서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성격을 저에게까지 서스럼 없이 보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저희 아이를 보러 집에 오시며 그 성격을 더욱 쉽사리 표출하셨답니다. 저요? 집에서 저희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남편과의 언쟁 따위도 웬만하면 참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조용히 말을 꺼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얘한테 부부가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괜한 긴장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이런 점에서는 남편이랑도 뜻이 잘 맞아서 저희 부부는 정말 웬만하면 참다 안방 아래서 소리를 낮추고 부부싸움을 해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죠. 시아버지도 아니셨고요. 저희 부부의 교육관이 어떻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집에 왔다가 두 분이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싸우대셨어요. 먼저 시작은 늘 시아버지가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말을 하시면서부터였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욱 굼뜨고 말 안 듣는 태도를 취하시면서 시아버지 화를 돋구시고 그러면 또 아버님이 화를 내고 어머님은 더 굼뜨게 행동하며 화를 돋구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커지다가 결국 두 분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써가면서 싸움을 키우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남편을 두 분을 뜯어 말리다가 두 분 모두 다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극한의 결정을 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나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고 살고 곁에 안 두고 사는 게 최선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꼭 남편이 분에 못 이긴다는 듯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곤 했고, 그걸 제가 또 피해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 남편 때문에 더 나빠졌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정도를 넘어서 제 친정 식구까지 피해를 보게 하며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가만히가 될 수 없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피해를 봤거든요. 여리디 여린 우리 집 순둥이가 말이죠. 저 여동생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정말 잘 받아서 저보다 4살이 어리지만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잘 사는 아이였어요. 그런 와중에 성격은 또 얼마나 순둥이스럽고 이쁜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여동생이 내 자식 마냥 챙겨야 할 존재였고, 또 제품을 꼭 끼고 다니며 둘도 없이 좋아라 했던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요. 그런 여동생이 얼마 전까지 자취를 하다가 아주 잠깐 이틀 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동생네 자취방에 위층에서 아래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집을 뜯어고쳐야 했거든요. 호텔이라도 잡아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애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요. 뭐하러 가까이 사는 가족집을 놔두고 호텔에 들어가려 하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동생은 저희 집에 왔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여동생까지 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이었는지라 낮은 내내 집이 비어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다 같이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놓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들으셨나 봐요. 그냥 남편이랑 통화를 하다가 처제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전에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선 지나칠 정도로 껄끄러워 하셨습니다. 처제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제게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여동생이 집에 와 있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으시며 말이죠. 그리고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하는 제 말에 마치 시아버지께 날리던 것처럼 무음으로 욕 같은 비슷한 말을 한숨처럼 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의 비유를 상하게 할 만한 일인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도 별로고 참 기분이 더러웠는데 집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퇴근이 좀 늦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 여동생이 시어머니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속이 딱 왔죠. 여동생이 무지하게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음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바닥에 앉아서 정체서로 있더라고요. 여동생 표정을 찬찬히 살피다가 바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그러고 뭐하고 있어? 바닥엔 왜 앉아? 너 혼나고 있었니? 라고요. 딱 꼴이 혼나는 것처럼 보이던 바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더러워서 여동생에게 쏘아대듯 물었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직접 혼내는 건 괜찮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내 여동생에게 혼을 낸다거나 막말을 퍼붓는 것은 절대로 눈뜨고 못 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여동생은 이 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는 듯 대답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집에 온 걸 문제 삼은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설마 내 여동생한테 집으로 돌아가란 개소리를 씹으렸나 싶어서 눈깔이 막 돌아가려는 그참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아버지께 하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눈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절대로 아닌데 입모양으로 소리를 내면서 묵음으로 욕을 내뱉는 그 행동을 저랑 제 여동생 앞에서 보이신 거예요. 기생충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실 때에도 제가 죽자 살자 참아가며 성질을 죽였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이 분노가 참아내지질 않더라고요. 확 열이 한 번 받아서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기생충? 라고 말이죠. 여동생은 제가 빡친 걸 직감했는지 언니 나 갈게.
그냥 내가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평생 시어머니라 부르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아줌마 입에서 내 여동생을 향해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걸 그냥 두고 보고 넘길 수 없었답니다. 이제라도 안 보고 살거나 이제라도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고 길을 눌러주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내 여동생에게 퍼부은 그 막말의 대가를 그 자리에서 치러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죠.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어머님한테도 기생충 한 마리 안겨드릴 테니까 생각 잘 하세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불만이 가득하던 표정이었고 사과? 그런 것 따위는 할 마음이 없다는 듯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가면서 눈가를 위로 굴려대더라고요. 꼴의 자존심은 있다고 며느리 앞에서 잘못한 걸 사과하지 않겠다 콧대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이 꼴불견 시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도록 벌을 안겨드려야겠다 싶었죠. 바로 손절을 때렸습니다. 사과 안 하실 거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실 거면 제 입에서 어머님 소리는 못 들을 각오는 하셔야죠.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막말을 뱉어버렸어요. 존댓말? 그딴 애입 따위는 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면박을 주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어머님은 남편한테서 듣던 호통을 며느리한테서까지 들었다는 게 열불이 났는지 환멸이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궁시렁대다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그리고 전 그날까지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지만 여동생이 집수리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과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냐면서 남편은 믿지도 않으려 하고 그러다 결국 체념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며 이혼 소리를 찢어버리며 절 붙잡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기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건 계속해서 이혼 소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새로 뽑아서 새로 들이밀게 반복하다가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도장을 받았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듯 전화를 하셔서는 며느리가 자신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해가면서 본인이 받은 상처만 열심히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당시 저랑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지라 시어머니가 무슨 투정을 부리던 간에 관심을 들이지 못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쐐기를 박듯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죠.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지 저를 보고서도 어머님 고개는 빳빳하더라고요. 남편이 차마 시부모님께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못 전한 건지 아무도 저희 부부의 소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통쾌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지는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진짜 기생충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어머님 옆에서 평생 기생하고 살 기생충 한 마리 곧 보내드리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님은 답답하던 표정과 함께 여전히 건방지다며 제 태도를 문제 삼고는 화를 내셨는데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길리는 강아지 마냥 바라보며 한심하단 듯이 고개를 절레거리다가 먼저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가는 거냐며 막 저를 불러 제끼셨는데 저는 그 부름을 싸그리 무시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한 채로 시댁을 나왔고 그날 어머님은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마침내 전해 들으셨답니다. 제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막 퍼부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이혼한다 말을 해버렸고 그 바람에 어머님도 상황 파악을 하신 거였죠. 며느리가 말한 그 기생충이 바로 자신의 나이 먹은 아들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 큰 아들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한다며 집에서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지 급하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그 기생충이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까지 문자로 보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네, 그 기생충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만
펄쩍 뛰면서 또 난리 한바탕 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냐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모르는 척 대충 사과하고 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해요.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라 하신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죠? 저도 어머님 아들 기생충으로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한번 옆에 끼고 잘 키워보세요. 어머님 기생충 곧 어머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네요. 남편이랑은 합의 따위는 없다며 바로 재산분할도 들어갔고 꼴랑 몇백씩 벌어오는 직장인들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전세금이라 그간 모아둔 생활금까지도 싹 다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혹시나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걸 준비를 하자 남편은 왜 이 문제를 소송까지 가려 하냐면서 벌벌 기며 양육비를 주겠다고 자진해서 합의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비록 시어머니의 막말 한마디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할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체 서로 맞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성격이 하도 별나서 제가 받던 스트레스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기생충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제 여동생한테 사과를 하며 혼자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볼까 해요. 이왕이면 성격 별난 사람들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온순하게 제 성격대로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간 정말 드세고 급한 성격의 시댁 것들 때문에 별별 눈치를 다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숨통이 트입니다. 이 시원한 기분을 그대로 사연에 담았는데 구독자님들도 똑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혼자서 키울 아이를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힘차게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 담아서 좋은 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